1번부터 3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뭐 물어보는 거지? 그냥 읽으면 풀리긴 풀릴 텐데, 그쵸?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 형성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도대체 뭐 물어보는 거지? 왜냐면 이게 어디서 뭘 물어보는 건지 알면 바로 풀릴 거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독서 이론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그나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선입견이랑 좀 싸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선입견. 내가 원래 이렇게 독서는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독서 방법이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알고 있었던 이론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면은 그 1번부터 3번 문제는 그냥 거의 그냥 준호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 1번부터 3번 문제 풀었는데 사실 뭐 2분도 안 걸렸어요. 이거 뭐 물어본지 딱 보이니까 2분도 안 걸리더라고. 지문도 안 읽었어. 그렇게도 풀려요. 제가 화법과 작문 강의하면서 이거 지문 안 읽어도 되는 문제 있어?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 있죠.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 먼저 우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볼 일이 없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라는 걸 좀 형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론들 좀 세부된 이론을 좀 빠르게 볼게요. 오늘 한 설명 플러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키워드 체크된 이런 단어들 위주로 좀 한 3번 정도만 2회독 정도 3번 정도만 이 내용만 읽어주시면은 딱히 그 앞에 1번부터 3번을 딱히 뭐 다른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페이지를 이제 넘어가서 2페이지는 아니고 93페이지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있는 내용 체계 부분에서 제시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결국 이게 수능의 시험 범위예요. 그 비문학에서. 우리 비문학 독서 파트에서 나오는 시험 출제 범위예요. 이 안에서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따져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화돼서 나오거든요. 내용 일치 문제가 사실적 이해고요. 추론적 이해는 어떤 뭐 기억 부분 줄쳐놓고 이것에 대한 이해로 설명으로 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추론하는 문제가 있죠. 비판적 문제는 보통 이렇게 보기를 주면서 보기의 관점과 이 글의 관점을 비교 대조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비판적 이해에 대한 문제 유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문을 보면은 우리 지문 크게 보면 세 지문이죠. 인문예술, 그리고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것이 여기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중에서 지문을 선택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 뭐 시대의 특성, 지역의 특성, 매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 나오진 않죠. 매체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유형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시되는 1번부터 3번의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독서의 본질. 이 파트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독서 왜 읽는데? 또 책 왜 읽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조금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비문학 하잖아요. 이 비문학은 그냥 문학이 아닌 게 비문학이에요. 문학이 아니면 비문학이면 문법도 비문학이지. 또 화법과 작문도 비문학이죠. 그러니까 이 비문학이라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그냥 독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야 이 본질하고 연결이 될 거니까. 그러면 그 비문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문학, 독서는 뭐가 본질이죠? 책을 왜 읽지?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도 있고 또 응? 궁금한 거 그쵸? 내가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럼 시간 때우기용은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죠? 아주 흥미있는 거 내가 시간 때우기용으로도 독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고정관념과는 좀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용도 괜찮아요. 그 시간 때우기용이 여기서는 뭐 얘기는 안 하지만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 이런 부분에 감상해서 읽기. 감상거리를 찾는 거지. 뭐 시집 왜 읽어? 감상거리 읽으려고. 감상하려고. 그런 독서의 본질하고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지문에서 내가 끌어와서 막 내용을 찾기보다도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먼저 개념을 형성시켜 놓으면은 훨씬 문제가 잘 보일 거고 잘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개념은 독서의 가치, 왜 읽어? 책을 왜 읽어? 라는 걸 물어볼 거고요.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글을 스스로 찾아서 읽는 것이에요. 바람직한 독서는 자신에게 필요하고요. 1번 조건 필요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글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문제화할 거고요. 잠깐 뒤로 넘어가서 그럼 독서의 본질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굴 물어보냐? 먼저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게 1번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글의 가치, 좋은 글은 무슨 가치냐라고 따져줄 수 있을 때 그런 것들도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됐다라는 것도 보기 문제로 제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키워드예요. 주제 통합적 읽기. 같은 글의 주제를 담은 글들을 여러 편을 같이 통합적으로 읽어주는 것도 독서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3번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이렇게 읽으니까 꼭 그랬던 것 같기도 하죠. 보니까. 그래서 요 밑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냥 한 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목적으로 수능에서도 출제되고요.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독서라고 하는 교과서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그 교과서들도 요 목적을 가지고 다 교재가 편집되고 교과서가 편집되고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리고 뒤로 가셔서는 독서의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키워드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주제 찾기, 글의 구조, 전개 방식 찾기는 많이 보던 지문이죠. 이거 지문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문제 유형화 된 거죠. 이미 얘네들은 이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예측하거나 의도, 목적 이런 것을 추론한다라는 것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 문제화하고 된 이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그 유형이죠. 또 숨겨진 의도 파악하는 거, 비판하는 것까지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패턴이죠. 이건 특히 보기로 줄 거고. 혹은 이게 요 숨겨진 의도 파악하는 게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가와 나의 지문으로 두 지문을 서로 상반되거나 비교 대조되는 요 지문들을 주면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유형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내기가 힘들 거예요. 감상적으로 읽고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런 문제는 별로 없죠. 지금 이런 문제 뭐 감동적 읽기 부분을 찾으세요, 감상적 읽기 부분을 찾으세요는 감상이란 거는 다 개인마다 효용이 다르잖아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화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했었던 수행평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수행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막 써도 글 잘 썼네 이러죠. 수능에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문제를 풀면은 망하죠. 그게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안 이런 것을 찾으면서 창의적으로 읽기도 나올 법하긴 하지만 문제를 찾는 방법은 창의적이라는 것 자체도 답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문제를 나온다면 정말로 이건 쉽게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의 답을 딱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 있는 1, 2, 3번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고 있는 그 문제의 유형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뒤에 있는 이 독서의 분야는 말씀드렸다시피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가 이제 문제의 지문으로서 이 세 지문이 나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예술 중에 하나, 사회문화 중에 하나, 과학기술 중에 하나가 나와야 이것도 적절한 거지. 과학 지문 주고 기술 지문 주고 막 사회 지문 줘요. 그럼 과학기술 2개를 주면 이것도 사실 반칙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도 내긴 하죠. 어차피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봤었던 독서의 분야라던가 요 앞에 있었던 독서의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유형화됐기 때문에 습득이 이제 수월했지만 그 1번, 2번, 3번의 문제는 앞에 있는 독서의 본질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독서의 본질은 뒤에 가서 이제 이론을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 태도 같은 경우는 잠깐만 요 태도도 한번 봅시다. 태도도 물어봐요. 태도도 물어보는 게 이번에 지문에서 나와서 그래요. 태도 밑에 99페이지에 태도 부분 보면은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 요 독서 계획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지문 보니까. 그리고 타인과 교류하는 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타인과 교류한다라는 거는 서로 타인과 교류하는 거는 이미 6월 달에 나왔어요. 6월 달에 나온 부분 이따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 부분도 독서의 태도, 본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지금 문제를 만드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왔을 겁니다. 자, 뒤로 가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1페이지 넘버링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이런 부분들은 키워드라고 해서 목적에 맞는 독서, 가치 있는 글 여기에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목적에 맞는 독서에 대한 설명, 목적에 따라서 우리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다양한 목적이 얘기했었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책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업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시간 때우기용도 괜찮아요. 독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까지도 고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에 맞는 독서로서 그것에 관한 지문을 주겠죠, 우리한테. 맨 뒤쪽에는 올해 이제 어저께 모의고사까지 제가 이 부분이 문제화된 부분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기억해놓고 이따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가치 있는 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먼저 답을 얘기해봐요. 뭐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학업을 위해서는 지식이 잘 정리된 책이 가치 있는 책일 거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주는 게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보고 그 대답이 여기 있는지 한번 봐요. 유용하다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그렇죠? 다소 추상적인 단어지만 유용하고요. 형식이 분명한 글, 그러니까 글이 잘 써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글을 말합니다. 그럼 이 글은 가치 있는 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까요? 그쵸, 독자가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글을 읽는 독자 부분 문제, 화법과 작문으로 기준하면은 화자가 말하고 듣는 청자의 평가 문제랑 비슷할 거예요. 독자의 평가 부분의 문제로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요. 자, 그 중에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고전 하면은 어떤 느낌 들어요? 옛날 거라는 생각이죠. 근데 고전은 옛날 거부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세요. 독서에서는 고전이라고 하면 옛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널리 읽은 것을 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조금 개념 수정하세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전은 검증된 가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찾아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누군가가 검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글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다 이러면 옛날 거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달라져요. 바라보는 시야가. 그러니까 항상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이다. 고전은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이다 라고 개념을 바꿔주실 것도 괜찮아요. 자, 글의 선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목적이랑도 연결돼서 문제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글의 선택에서는 어떤 책을 읽는 게 더 좋을지 정해야 되는데 책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비교 또는 글의 비교. 모든 책 읽을 수 없죠. 그러면 이거 비교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나중에 글 읽는 방법이랑도 연결돼요.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짝 나오니까 그때 정리할게요. 자, 목적에 맞는 글, 학업이나 교양이나 문제 해결, 그리고 여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서의 목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은 정독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죠.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부분 내 기준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상황의 문제가 뭔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 찾는 방법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통의 흥미, 관심은 여가와 관련된 독서의 목적입니다. 자, 여가라는 거 계속 강조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독서의 목적하면 되게 거창한 느낌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독서에 그러면 목적을 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책을 정할 때 너무 어려운 책 하면 안 되지. 저 같은 경우 뭐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원서, 그래 이게 너무 좋은 책이야, 고전이야, 가치 있는 책이야 했는데 영어 원서를 가져왔어. 한 페이지 읽고 접어버릴걸? 자신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휘 부분. 요 어휘 부분이에요. 내 어휘력으로 이게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해요.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수준에 맞는 글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찾아볼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때 표지는 겉표지 얘기하는 거죠.
그 겉표지를 보면서 단서를 힌트를 얻어보시고요. 자, 목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글의 목차를 보라는 거는 책의 목차를 보고 서문은 어디를 얘기한 거죠? 그 작가가 책 쓰기 이야기. 머릿말 제일 앞쪽 서자라는 거는 그 순서할 때 그 서자로서 제일 앞에 제시된 문장이죠. 그죠? 그 윤동주의 서시 할 때 서시가 제목이 서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시가 서시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정, 서사 뭐 이런 의미도 아니야. 그냥 제일 앞에 제시된 시였어요. 그때의 서자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면 이 글, 이 책이 어떤 유형의 책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의 능력에 맞는 글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아주 유용하게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선택지 한두 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가치 있는 글을 그럼 선택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직이지만 잘못되면 안 된다. 잘못된 편향된 가치관이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이제 요거는 좀 어려운 말로 공정성이 좀 결여된 그런 글이면 또는 편향된 시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도 참고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데 내가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평가를 해놔요. 혹은 비평을 써놨어요. 책에 대한 비평, 여러분들 비평 쓰긴 많이 해봤죠. 수행평가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것도 내가 책을 참고로 할 때, 선택을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좋은 단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고전의 부분도 상당히 가치 있는 글이다라는 걸로 개념을 조금씩만 교정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겠죠. 이런 식의 보기에서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지? 라는 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것을 하나의 보기라고 해주시고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걸 좀 찾아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독서의 질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 이것이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쵸? 독서의 목적을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보기의 지문에서 독서의 목적이 필요하구나 라는 우리한테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파란색 울칠 요 부분,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문도 이게 6월달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 그 정약용이 얘기했나? 뭐 흐름이 끊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6월 모의고사 문제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들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산만한 정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어디? 맨 아래 우리의 삶을 더 부여잡기 위해서 일상을 잊으려고 읽어도 안 된대요. 일상과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상을 떠나서 다른 가치가 추가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과 연결해야 되는 그 가치성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지문들이 나와도 이 지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의 본질 생각하면서 연결해서 그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 1, 2, 3번에 나오는 지문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거 뭐 30초면 읽잖아. 그치? 자, 넘어가셔서. 그럼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을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제시된 걸 좀 가져와 봤거든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목적에 맞는 책 고른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상당히 신선할 거예요. 많이 팔린 책보다 오래 팔린 책. 오래 팔린 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우리 고전. 우리가 했던 언어로 고전. 알겠죠? 오랜 기간 팔린 거를 고전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서에서 고전은 뭐라고? 옛날 게 아니라 옛날부터 검증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보는 것도 활용이 되죠. 왜 그럴까? 도서관 가서 활용하면 왜 좋은 책을 고를 수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죠? 도서관에 책이 너무 많지. 그 너무 많은 책들을 골라서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도서관에 갖는 가치가 비교할 수 있다라는 이 측면까지도 연결해 주시고요. 자, 서문과 목차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갖고 있는 내용이 내 글의 목적, 내가 읽으려고 하는 목적과 맞는지 그 부분을 연결시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독서의 목적, 본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이 주제 통합적 읽기는 지금 1, 2, 3번 문제만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가서 이제 가, 나, 형 지문으로 연결된 부분들로도 볼 수 있어요. 가, 나, 형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는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다소 좀 어려운 단어니까 모르셔도 되지만 이 의미는 알아야 돼요.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념을 주진 않을 거예요. 단어를 주진 않겠지만 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건 뭐냐? 서로 상호라는 거는 서로 간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글, 텍스트라는 건 글이죠. 그 글이 어떤 글이 다른 것과 관계가 있는 글이에요 라는 얘기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고 요 단어보다 요 개념어보다 요 개념을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 관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관계 있는 책을 더 찾아봐도 된다.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주제 통합적 읽기까지도 주제 통합적 읽기는 그대로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어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같은 화제지만 다양한 관점, 다양한 형식 그런 것을 읽고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구성이라는 거예요. 재구성은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독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독자의 임무예요. 재구성한다. 그럼 재구성한다는 게 뭘까? 그 두 개의 글을 가지고요. 비교 대조해 보는 거예요. 비교 대조만 하면 끝나나? 아니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가치 창출,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 가치에 대한 평가, 그것까지도 다 재구성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글에 있어서의 내용의 재구성이 아니라 이거는 텍스트와 텍스트, 글과 글의 의미 재구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다양한 요 관련 있는 화제를 다른 글을, 관점이 다른 글을, 형식이 다른 글을 서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누가 자신이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요 부분이 상당히 문제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의 말만 꼬아도 책의 내용을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내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는 의미 재구성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난 책의 의견을 따르겠어라고 하면 걔는 나쁜 독자예요. 의미 재구성 안 하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준으로 책을 수용하고 자기 기준으로 의미 재구성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자,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거는 주제가 같은 주제가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도 독서 포트폴리오 할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그거와 관련된 책을 더 찾아 읽는 그 행동이 주제 통합적 읽기죠. 이미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의 필요성은 여기 한 4개 정도가 정리되어 있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정리된 거는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기 플러스 5번 선택지가 아무 말 대잔치를 좀 써서 틀린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제 통합적 읽기는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의의겠죠. 의의라던가 가치. 그리고 주관적인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점이에요. 균형 잡힌 독서를 통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 통합적 읽기의 필요성이고 여기에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가 아닌 다른 읽기 방법을 하나 싹 넣어갖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제 통합적 읽기와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넘어가서 주제 통합적 읽기에 대한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에서 항상 먼저 목적부터 우리 목적부터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글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액션이 여기 들어가요. 액션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구성, 추려내고 재구성하는 요 과정.
저번에 우리 화법과 장문 잠깐 내가 설명할 때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표현하기 과정인데 읽기 과정은 조금 달라져요. 읽기 과정은 마찬가지로 계획부터 있고요. 생성해 줘야 돼요. 내가 읽을 것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읽기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재조직하는 요 구성 방법으로 좀 순서가 달라져요. 요거 읽기 과정이랑 말하기 과정이랑 달라서 그래요. 읽는다라는 건 내가 수용하는 과정이죠. 말한다, 쓴다라는 건 내가 표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목적이 계획에 들어갈 거고요. 글을 찾는 건 생성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읽는 액션이 여기 비교하면서 읽는 게 들어가고요. 요 조직하기 마지막에 재구성하고 이런 것이 이제 조직하게 들어갈 거예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작의 관점에서, 여기는 독서의 관점에서. 순서도 머릿속에 이제 개념체계로 잡혀 있으면 좀 수용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밑에 책 선정 기준표 활용이라고 해서 활용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책인가 아닌가를 선택을 해서 위 내용에 대한 평가로서 뭐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뭐 여기 A, B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되겠네. B, 뭐 C, D, E 이런 식으로 표 읽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좋은 책인가 아닌가. 그럼 좋은 책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준은 목표에 맞는가 좋은 책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서평,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과 목차 등을 살펴보았는가 그랬을 때 그런 목적에 맞는가, 목적 부합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어주시고요. 책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그 어휘 수준 고려하셔야 돼요. 항상. 응? 어려우면 패스야. 이거는 내 어휘랑 안 맞아. 패스하라는 거. 이거 너무 어휘가 쉬워. 초등학교 언어네. 그럼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더 책을 잘 고르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지만 나는 그래도 한번 읽어볼래 하면은 그 사람은 나쁜 독자예요. 번역기 돌리면 안 되죠. 번역기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올까?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책의 수준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이제 어휘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막 책 읽는데 한자 엄청 나오고 고사성어 엄청 나온 다음에 사자성어만 있는 책이 와봐. 그럼 어떻게 읽어? 어떻게 읽어? 못 읽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자,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적합성이 분량이에요. 독서 계획이에요. 이건 여기 부분은 이제 계획이에요. 계획 부분도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신의 독서 기간에 적합한 책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계획 부분이 살짝 언급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요 태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막 명시적으로 문제 내겠다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혹시 알아? 또 낼 수도 갑자기 기습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독서 이력을 점검하는 거, 성찰하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생기부 쓸 때 여러분들 독서 이력 쓰는 거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뭐 문제화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독서 계획과 실천했는지 여러분들 독서 이력 그렇게 써서 냈던 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부에 반영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독서 계획은 왜 필요하냐? 필요성 같은 경우는 좀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끊임없는 지식 정보가 생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독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평생 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 책을 읽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대입이 대학교 가는 게 삶의 문제인 것 같지만 또 대학교 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졸업해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책에서 도움을 얻는 그 가치를 책에서 발견하라고 하는 독서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을 점검하고 성찰했을 때 책을 읽을 목록 정리하시고 작성하시고 계획하시고 결과를 기록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마 거치셔서 독서 이력을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생기부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장기적인 독서 계획 부분도 책의 목록에 따라서 방법도 알아야 돼요. 책 구할 방법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구하는 책도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뭐 베스트셀러 아니니까 진짜 고전 옛날 책들은 헌책방 가서 사는 책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책을 못 봐.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독서 계획이 제대로 된 책이 아니지. 독서 계획 잘못 세운 거죠. 그리고 독서 시간에 맞게끔 그 시간 할당 분량을 제시한 다음에 읽으면 된다. 이 계획 세울 때도 책 구할 방법이 하나 들어가네요. 우리 생각 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안 읽어 놓으면은 또는 이렇게 눈에 안 담아 놓으면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지 싶을 건데 아마 이제 뒤에 부분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독서 결과를 기록하는 거는 기록장입니다. 근데 기록을 할 때 독서 활동지를 바로 쓰는 경우 하나의 방법과 밑에 독서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작품집이라는 단어죠. 이 작품집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랬을 때 그 작품집을 보면서 서로가 의견을 공유하면서 독서를 좀 더 의미 있는 행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공유한다, 서로가 의견을 나눈다라는 것도 6월 모의고사에 언급이 된 부분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실적 읽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유형된 거니까 찬찬히 살펴보세요. 여기 중심 내용은 무엇이야? 글의 구조는, 글의 전개는 어떻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문제들, 내용일치 문제죠. 내용일치 문제가 여기서 나올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적 읽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글에 지금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지문에 나오던데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넘어가시고요. 추론적 읽기라는 거는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의도와 목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의도는 뭐지? 이 목적은 뭐지? 이번에 자유의지라는 글 상당히 읽기 수월했어요 혹시? 뭔 말이야 읽으면서 욕하지 않았어요? 조금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저 그냥 개념어랑 그런 거. 아니 자유의지 이번에 그 모의고사에서 첫 번째 지문 괜찮았어요? 문제 푸는 건 괜찮은데 문제풀이보다 지문 읽을 때 도대체 이 사람 뭐한 얘기하는 거지? 서로 그거는 주장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의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주장할 때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지? 이거 어떤 근거로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거지? 그 의도 파악하는 문제라서 읽었을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뭐 어렵게 꽈서 문제를 만들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괜찮았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 풀기에 괜찮았다라고 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근데 글 자체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글 자체는. 그래서 그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좀 적절하게 지금 내용이 제시가 되는데 요새 추세는 요 추론적 읽기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이해해야 되고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잠깐 넘어갑시다. 뒤에 가서 비판적 읽기는 보기 제시 문제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죠. 이 보기의 관점으로 또는 이 글의 관점과 비교해 주세요 라는 거. 그래서 이 비판적 읽기 같은 경우는 보기를 항상 제대로 읽어줘야 돼요. 보기 읽어주시고 내용의 타당성 판단, 그리고 공정성 판단, 적절성 판단,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념 판단 이 정도로 어떤 개념인지를 좀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판적 읽기는 결국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잠깐 이제 넘어가서 감상적 읽기는 이 감상적 읽기라고 하는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읽어주세요. 얘는 지금 문제화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선택지에서도 오답으로 나오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오답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 읽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창의적 읽기가 제시된 거구나 라는 걸로 개념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이 부분을 봅시다. 자, 이거는 작년에 발표된 올해부터 수능이 바뀌는 걸 미리 예고하는 예시문항이거든요. 이거 혹시 문제 풀어보신 분 계시죠? 예시문항 혹시 다 풀어보셨나? 응? 그거는 안 풀어봤어요? 이거 뭐 동일성 뭐 오류 해갖고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상당히 막 이거 어려운 이런 막 논증을 하는 이 지문이 올해 9월 모의고사에 그대로 같은 유형이 제시가 됐죠. 자, 근데 작년에 이 예시문항이 출제됐을 때는 못 보던 문제 유형이 5번 문제 유형이에요. 다른 문제 유형을 한번 보시면 6번 문제 유형은 내용 찾기죠.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7번도 동일론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추론 문제예요. 그렇죠? 7번.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도 보기를 바탕으로 이 보기의 이해 적용 문제죠. 그리고 동일론자 주장에 대해서 이원론자 비판하는 비판적 독서죠. 비판적 읽기. 그리고 요거는 어휘 문제니까 사실적 독해에 해당되는데, 자, 요 5번 문제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 문제 유형이 처음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자, 뭘 고려하래요? 목적. 자, 목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아, 이거 독서 목적 물어보는 이제 이 부분을 건들겠구나라는 게 작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이제 제시되었던 부분이고, 자, 밑에 있는 선택지만 좀 볼게요. 이거 뭐 문제는 모르겠지만,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서 감동적인 경험, 이거 감상적 독서죠. 또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독서도 독서의 목적이 우리 마지막 부분에 앞 부분에 있었어요. 독서의 목적 기억나요? 1페이지인가 거기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읽기는 창의적 독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논쟁적, 이거는 이것도 논쟁적 글, 논리적인 주장하는 글이죠. 글의 의도 파악하는 그런 문제로서 이거 뭐 답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아무튼 목적을 따져주는 글이었어요. 그렇죠? 이 글 왜 쓰였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라고 할 때 그 목적 생각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제시되는가 싶더니만, 뒤에서 자, 그 같은 문제입니다. 예시문항에서 또 다른 지문을 보면, 자, 요 17번 문제에서도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입니다. 이것도 사실적 독해예요. 내용 일치 문제. 그리고 보기의 반응에서, 이거 보기의 반응이라고 하는 요 비교 판단해주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색다른 문제 유형은 아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뭐 사실적 읽기 혹은 추론적 읽기까지 하는 문제 유형. 20번 문제는 비평하다라는 표현이 비판적 읽기죠. 이 비판적 읽기 유형이지만, 자, 밑에 있는 21번 문제가 그쵸, 책을 읽는 독서활동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재구성하기라는 단어 눈에 들어와요. 마지막에 이제 재구성에서, 그럼 재구성이라는 단어, 독자가 이렇게 식으로 앞에 있는 글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구나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질문하고 탐색하는 거예요. 질문하기도 좋아요. 질문을 하면서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낼 때. 우리가 근데 질문,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지. 이 사람 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의 질문도 괜찮아요. 그 질문을 하면서 그 글을 읽어나가는 노력을 해달라. 독서 활동 과정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두 문제씩 건드려줬단 말이에요. 예시문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발표됐을 때, 우리 고3 애들은 공부할 게 좀 많아질까 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6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가 아예 대놓고 이제는 지문으로 줘버렸어요. 이게 작년에 그 제시됐던 예시문항을 이제 분석할 때는 독서의 목적도 이거 나오면 상당히 조금 이제 뭐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문으로 제시되니까 여러분들의 체감 분위기는 비문학 4개 나왔어요. 이렇게 돼버리죠. 아니야, 이거 비문학 아니에요. 이거 비문학 뭐 독서 그냥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글 읽고 막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개념 형성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밑에서도 봅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 기억은 특정 주제를 탐구하게 하는 독서 방법이죠. 탐구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탐구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할 거야. 그럼 책 어떻게 읽을 거예요? 한번 답을 한번 그냥 자세히 읽어야 되지. 또 다른 것도 찾아봐요. 다른 것도 그쵸, 주제 연관성 독서도 해야 되고요. 또 비판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거 문제 바로 풀릴걸요? 5번은 이거는 정서적 반응이란 건 뭐죠? 감상적 독해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아니 주제 우리 탐구 보고서 쓸 건데 감상적 잘 썼군 이렇게 감상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안 읽어도 문제 풀리는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구조 파악해야 돼요. 사실적 독해죠. 추론적 독해죠.
그리고 내용을 요거 골라 읽는다라는 의미의 파악하지 요거는 발췌독을 한다라는 거예요. 방법 중에 하나. 발췌독을 하는 거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서 읽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감상적 독해를 기준으로 주제 탐구 보고서 쓸 건데 그러니까 감상문 쓰라고 하면 이게 맞죠. 5번이 독서 감상문 쓰세요. 독서 비평 쓰세요 라고 하면 5번이 맞는데 여기서는 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만 보더라도 다른 내용 안 읽어도 그냥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한 문제가 그냥 거저먹고 들어가는 문제지.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읽은 학생의 반응입니다. 독자의 평가 문제죠. 이거 독자의 평가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지문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요약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나 원래 이렇게 예측을 했어. 또는 이런 식으로 나 원래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어. 비포 느낌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니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 이상한데 느낌을 여기서 받았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데, 내 예측과 다른데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의문점을 나면서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니까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눌 때요. 아까 독서 활동할 때 사회적 의사소통으로서 서로 공유한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개념 내가 얘기했었죠. 그 공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읽고 나누는 그 활동을 지금 보기 지문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면 이거 공유하긴 해. 그래서 가장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주면 되는 문제. 그렇죠? 몇 번일까? 몇 번일까? 공유하고 있어. 어떤 독서 활동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죠. 실천하려고 했다. 어떤 깨달음의 실천. 헷갈리네.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어떤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얘기했나? 없죠. 학습 경험과 결부했대. 학습 경험은 어떤 경험이지? 그렇죠. 그런 경험. 그리고 독서 활동의 의의, 서로 의문점을 나누었네요.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서 추가적인 독서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고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를 해야 된다. 지속적인 독서도 나오지가 않았죠. 1번과 3번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래요? 3번이 가깝죠. 왜? 실천하는 모습 어떻게 실천한대요? 실천 어떻게 한대요? 없지. 실천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유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활동의 의미를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문을 안 읽었는데 이렇게 풀리는 문제는 헌법과 작문의 패턴이라고 얘기를 전에 한번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2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이 독서에 대해서 가치를 갖는 것에 대한 어떤 의의 평가 키워드 찾기였잖아요. 특히 여기서 연속적으로 공부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 맥이 끊어지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앞에서 우리 보기 지문 하나 읽었던 거 기억나요? 집중해서 읽어라.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기로 만든 거예요. 집중해서 읽어라. 독서할 때는. 그 얘기가 한 번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벗끼리 서로 뭐 하래요? 공유하래요. 공유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서로 얼굴 마주보고 공유하기 힘들면 뭐까지 하라고요? 기록하라고요. 우리 아까 기록하기 포트폴리오 만들기랑 독서 기록지 작성하기 있죠. 그 부분을 여기다 기록하기 부분으로 연결이 된 부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던 그 교육 과정을 이런 식으로 지문 한 지문으로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출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체험에 잡히면 이거 요거 물어보는 거네. 그래서 바로 그냥 문제가 풀리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드렸던 자료들 앞에 부분 그냥 쓱쓱만이라도 시간 될 때만이라도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그래야 그런 어휘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게 내 개념 형성이 된 다음에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자, 9월 모의평가 이번에는 조금 더 길어졌네. 지문이. 그쵸? 지문이 길어졌고 독서 일지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아, 그 독서 일지 부분, 독서 포트폴리오 일지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놨었죠.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 자, 책을 선정한대요. 고려하고 있어요. 책 섬을 선정했을 때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찾아주는 부분이지만 선택지만 보더라도 자신의 지식 수준에서 적절한 건가? 지식 수준에 대해서 고려하라고 얘기했죠. 어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니? 네. 그럼. 네. 그치? 윗글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건 지식 수준 당연히 고려하라고 얘기한 거고 밑에 있는 이런 선택지들은 다수의 저자들 참여했나? 이거 앞에서 하나도 안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 그 이론 얘기할 때 연령대 독자애들 추천받은가?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되겠다. 왜? 고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비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을 갖고 있는가? 주제 연관성이죠. 주제 연관성 독서를 하는 건가? 최신의 학술 자료를 믿을 만한 내용을 이거는 공정성. 아까 편향되지 않는 거, 편향 X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연결하는 선택지인데 윗글의 내용은 그냥 보나마나 지식 수준에 더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라고 바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독서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독서 방법은 비교할 수도 있고요. 목차 읽기 여기 눈에 들어오죠. 2번 선택지에 목차 읽기.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저자를 연관 지으면서 책의 분량을 고려 뭐하래요? 독서 계획을 세우기,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기라고 하는 능동적인 독서 방법을 여기서 지문에서 찾아오는 부분인데 다소 이제 내용일지 부분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어휘들이 이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효과예요. 개념을 형성한다는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읽글을 쓴 학생에게 기억과 관련해서 보기의 관점으로 이제 서로 이제 두 개를 비판하는 문제죠. 서로 비판하는 문제로서 조언을 할 때, 야, 다양한 해설이 있어. 이 사람은 다양한 해설이 있다라는 것을 키워드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점 고려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돼.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재구성해야 돼. 라는 말로 연결이 지어지죠. 그 독서 이론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 이론을 아무런 개념이 없는 채로 이걸 바라보기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부분들이 제가 같이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들이랑 그냥 긴밀하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죠. 그 느낌을 읽어주신다고 한다면 딱히 수능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지문 제시형으로 독서의 본질이나 태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승훈 선생님한테 이거 수업해야 돼요. 긴급하게 수업을 해야 돼요. 라고 오늘 수업을 마련한 거예요. 알겠죠?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녹화를 해놨으니까 그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뭐 보실 분들은 더 보셔야 되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녹화해놓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